갱년기 관리 왜 가정의학과에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병원에 오실 때 제일 먼저 호소하시는 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빨개진다, 갑자기 우울감이 생긴다, 전신이 막 너무 쑤신다,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쿠퍼만 지수라고 자기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그걸 설문해가지고 15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갱년기 증상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갱년기를 좀 진단하는 것들이 좀 있죠. 갱년기가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분들은 30세부터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절벽처럼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성 질환과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됐을 때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갱년기는 만성질환과의 연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갱년기 관리는 가정의학과의 질병 관리랑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 관리가 가정의학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갱년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이 있어요.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서 먹는 약들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약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듀아비브, 리비알, 안젤릭, 그리고 크리멘,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하루에 한 알씩 먹어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르는 크림도 있습니다. 경피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을 경피적으로 투여하는 거는 혈관으로 바로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피부에 자극을 좀 줄 수는 있는데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르는 호르몬이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질의 연고를 이제 투여해가지고 질로 바로 이제 호르몬을 투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질 위축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 유방 초음파를 하거나 경부암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방암을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성 호르몬제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낭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여성 호르몬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 모를 질출혈이 있는 분들도 여성 호르몬 치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환자분들이 이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유방암은 폐경전 여성한테 많이 생기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 높아진다고 오해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가족력이 없는 분들은요,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거는 서양에 비해서는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드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